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벌크업을 수도 없이 많이 도전했고 모든 벌크업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벌크업에 도전하시지만 대부분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벌크업에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한 지 5년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벌크업을 시작했고 또다시 벌크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왜 벌크업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크업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벌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벌크업에 실패한 이유는 총 3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먹었어야 된다입니다. 벌크업 시 단백질량을 체중 곱하기 2.2로 쳤을 때 제 몸무게가 75kg이라고 한다면 단백질 165g을 섭취해야 하는데 닭가슴살 1개에 24g의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대충 6개 이상을 섭취해야 한다? 이건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요. 그걸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먹기 버거운데 단백질을 더 어떻게 먹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쌀에도 단백질이 있고 다른 음식에도 소량이 들어있다고 하여도 적어도 닭가슴살 4개 정도에 프로틴 1잔, 계란 몇 개 정도는 하루에 먹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와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좀 합리화를 한 거죠. 밥 잘 먹고 프로틴 정도만 잘 챙겨 먹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벌크업을 한다면서 단백질의 양은 몸무게 1.2배 정도밖에 먹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벌크업은 무슨 근성장도 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입니다. 탄단지 이렇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방을 오히려 간과하고 챙겨 먹지 않았어요. 필연적으로 벌크업을 하면 지방이 붙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하지만 살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지방으로 섭취를 많이 해줬어야 하더라고요. 분명 클린 벌크업을 하기 위해 불포화지방으로 대표적으로 견과류, 피넛버터 등을 섭취해주면서 지방의 양을 어느 정도 채워가며 벌크업을 했어야 하는데 많이 먹는다는 생각만 갖고 밥만 정말 많이 먹자라면 탄수화물에만 의존했어요.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의 양은 정말 높아지는데 단백질의 양은 충족되지 못하고 지방의 양조차 부족하다 보니 잉여 칼로리가 부족해서 벌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과 지방의 양을 맞춰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지 않는 것입니다. 벌크업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며 절대 배고픈 상태를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미리 다음날의 음식을 뭘 먹을지 생각해 놓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음식이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대충 먹게 되고 벌크업이랑은 멀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날 먹을 식단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면 어떤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스케줄이 있다면 음식 먹을 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어떻게 그 시간에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벌크업을 요즘 다시 시작한 저는 보냉백을 사서 계란이랑 오트밀, 프로틴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복 상태도 없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꾸준히 몸무게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네, 물론 운동 빈도를 줄이고 개수보다 무게를 치며 벌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벌크업에 실패한 이유는 절대 운동 프로그램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운동은 식단이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에만 집중하고 식단에는 조금 덜 신경 썼던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벌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입니다. 벌크업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니란 걸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살컵은 쉬울지 몰라도 벌크업? 이건 다릅니다. 저는 몸이 커지고 싶어서 벌크업 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는 것을 잘하지도 못하는데 쉽게 접근하니까 한 달도 못 돼서 그만두곤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벌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TDE를 알고 하루 섭취량을 계산하고 탄단지량을 맞추려고 노력하며 몸무게 추이를 보며 더 먹거나 덜 먹거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쉽게 접근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잡혀 있습니다. 벌크업이라는 게요. 적어도 벌크업은 3개월
아니 6개월은 해야 원하는 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운동보다 먹는 것을 버거워하는 사람들은 6개월을 벌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양심이 없게도 벌크업을 하면서 빠른 성과를 원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kg밖에 찌지 않아 있으면 그냥 적당히 깨끗하게 먹으면서 운동하자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제 20kg을 찌우지? 이렇게 먹어도 2kg이면 20kg은 어떻게 찌우지? 이런 생각들이 성공할 수 없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6개월 뒤의 나를 생각하느라 빠르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저처럼 먹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작심삼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벌크업을 맞이하기 전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든 목표를 세우고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한 개씩 없애나가며 언젠가 나도 모르게 목표에 도달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구조를 뇌 속에 박아놔야 어떤 목표를 설정하든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시 벌크업이나 삶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마지막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꾸준히는 했는데 체계적이지 못했고 단기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지 않는 그 게으름, 그리고 준비성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리고 또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더 많이 섭취했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벌크업을 수도 없이 많이 도전했지만 림메스업에 성공했다며 자기 위로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죠. 저의 원래 목표는 벌크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제 진짜로 벌크업을 한번 성공시켜볼 생각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또다시 이런 문제들로 실패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하루 동안 먹는 벌크업 음식들을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이 영상이 앞으로 벌크업 하시는 분들에게나 아니면 저와 같이 여러 번 실패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